정년퇴직한 고등학교 국어교사 박정호는 혼자 앉은 식탁에서 찬밥을 씹고 있었다. 37년간 교탁 앞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이제 그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내를 먼저 보낸 후 3년째 그의 하루는 텔레비전 소음과 함께 시작해서 적막 속에서 끝났다. 그런 그에게 유일한 위안은 30년 전 제자 김민준이 일주일에 2번씩 가져다주는 도시락이었다. 선생님, 오늘도 맛있는 반찬 준비했어요. 꼭 다 드시고 기운 내세요. 민준은 언제나 환한 미소로 정성스럽게 싸온 도시락을 건네며 잠시라도 선생님 곁에 머물다 갔다. 40대 중반이 된 민준의 얼굴에는 여전히 고등학생 시절의 순수함이 남아 있었다. 정호에게 민준은 아들 같기도 친구 같기도 한 소중한 존재였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민준의 행동에서 묘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도시락을 건넨 후 평소처럼 바로 돌아가지 않고 아파트 복도 끝에서 망설이듯 서성이다가 멀찍이서 창문 쪽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마치 정호가 도시락을 제대로 먹는지 확인하려는 듯했다. 그리고 정호가 식사 후 가벼운 기침이라도 하면 민준의 얼굴에는 금세 걱정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아, 선생님 괜찮으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민준이 다급히 달려와 묻는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걱정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조급함이 함께 흘렀다. 정호는 처음에는 단순히 자신을 걱정하는 제자의 마음으로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정호의 평온한 일상을 흔들어 놓았다. 30년 전 함께 교단에 섰던 동료 교사 최영식이었다. 자네, 요즘 김민준이란 제자를 자주 만난다지. 그런데 말이야, 박물관에서 일하는 내 사촌 동생이 묘한 얘기를 하더군. 영식의 목소리는 심각했다. 자네가 희귀본 고서를 상당히 많이 소장하고 있다는 걸 그 김민준이란 놈이 어떻게 알고는 혹시 유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건 아니냐고 의심하더라고. 자네 조심해야겠어. 전화를 끊은 후 정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민준의 최근 수상한 행동들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도시락을 건넨 후 멀리서 지켜보던 시선, 자신의 몸 상태를 유독 걱정하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소장한 귀중한 고서들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 모든 것이 의심의 씨앗으로 자라나기 시작했다. 영식의 전화를 받은 그날 이후 민준이 가져다주는 도시락은 더 이상 따뜻한 온기로 다가오지 않았다. 정호의 눈에는 정성스럽게 담긴 반찬들이 탐욕을 숨긴 위험한 무기처럼 보였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찾아와 선생님, 오늘 특별히 몸에 좋은 재료로 만들었어요. 라며 환하게 웃는 민준의 모습이 이제는 가면을 쓴 연기로만 느껴졌다. 선생님, 오늘 왠지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세요. 이거 꼭 드시고 기운 내세요. 민준은 평소처럼 웃으며 도시락을 내밀었지만 정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혹시 내 몸을 조금씩 약하게 만드는 독이 섞여 있는 건 아닐까? 민준이 떠난 후 정호는 받은 도시락을 참아 먹지 못하고 냉장고 깊숙이 밀어넣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냉장고 안에는 먹지 못한 도시락들이 하나둘 쌓여갔다. 정호는 문득 민준이 떠나던 날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복도 끝에서 걱정 가득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며 연신 초조해하던 그 모습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해석되었다. 그리고 민준이 도시락을 건넨 후 유독 그날따라 몸이 무기력해졌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다. 가벼운 어지럼증,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평소보다 잦아진 기침, 모든 증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민준이 혹시 도시락에 몸을 서서히 해치는 약물을 넣어 자신을 조금씩 무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신이 소장한 희귀한 고서들을 손쉽게 가로채기 위해 그런 치밀한 계획을 세운 건 아닐까.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다. 정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민준에게 직접 전화를 걸기로 했다.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민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호는 망설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민준아, 솔직히 말해라. 나한테 왜 이러는 거니? 내가 가진 책들 때문에 그러는 거냐? 도시락에 뭘 넣은 거야? 전화기 너머로 민준의 숨소리가 급격히 거칠어지는 것이 들렸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민준의 목소리가 당황으로 떨리며 들려왔다. 선생님,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정말로 선생님만을 위해서. 하지만 정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동안 아들처럼 여겼던 제자의 변명이 모두 거짓말로 들렸다. 그만해. 더 이상 속지 않겠다. 정호는 민준의 해명을 끝까지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믿었던 제자의 배신에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갔다. 정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다. 30년 동안 품어왔던 사제간의 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민준과의 통화를 끊은 지 몇 시간 후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문을 열자 30년 전 함께 교단에 섰던 동료 교사 최영식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자네, 얼굴이 왜 이렇게 초췌해졌어? 혹시 김민준이 때문인가? 정호는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영식은 거실로 들어와 정호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자네한테 전화하고 나서 말이야, 김민준에게서 연락이 왔었네. 그런데 그 녀석이 하는 말이 이상하더라고. 자기 어머니 얘기를 계속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정호는 고개를 들어 영식을 바라봤다. 어머니 얘기를? 그래, 30년 전 선생님이 자기 어머니를 위해 도시락에 약을 넣어주신 일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하더군. 그래서 지금 선생님의 병을 고쳐드리려고 한다는 거야. 자네 혹시 기억나나? 그 순간 정호의 머릿속에 30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고등학생 김민준은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당시 민준의 어머니는 만성기관지염으로 늘 기침을 달고 살았고 병원비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형편이었다. 정호는 민준이 어머니를 위해 싸온 도시락에 몰래 한방 보약제를 넣어주곤 했다. 기억났어.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이 어머니가 아프셔서 내가 도시락에 보약을 넣어줬지. 맞아, 그 덕분에 민준이 어머니가 금세 건강을 되찾으셨다고 하더군. 그리고 민준이는 졸업식 날 자네를 찾아와서 언젠가 제가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던데. 자네는 기억 못하겠지만 말이야. 정호는 워낙 많은 학생을 가르쳤기에 그런 세세한 약속까지는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영식의 말을 들으니 민준의 진심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영식이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다. 민준이가 방금 전 보내온 사진이야. 자네가 오해하고 있다는 걸 알고 급하게 보낸 것 같더라고. 화면에는 민준이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이 보였다. 그런데 반찬 사이사이에 작은 한지 봉지들이 숨겨져 있었다. 확대해서 보니 봉지마다 한글로 정성스럽게 적힌 글씨가 보였다. 항암 효과가 있는 민들레 뿌리, 면역력 증진에 좋은 도라지 우린물, 혈액순환에 도움되는 당귀 우린물. 이게 뭐야? 정호의 손이 떨렸다. 민준이가 자네 건강을 위해 직접 약초를 구해서 우려낸 거라더군. 한의원에서 처방받은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공부해가며 자기가 직접 만든 거야. 그래서 맛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모든 오해가 한순간에 풀리면서 정호는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했다.
자신이 독약이라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제자가 30년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바친 사랑의 약이었다는 것을. 민준이 자신을 멀찍이서 지켜봤던 것도, 기침 한 번에 슬퍼했던 것도 모두 스승의 건강을 걱정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었다는 것을. 내가 뭘 한 거야. 정호는 무릎을 치며 후회했다. 믿음보다 의심을 선택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영식이 보여준 민준의 사진을 보고 있던 정호에게 영식이 조심스럽게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자네, 사실 내가 고백할 게 하나 더 있어. 영식의 목소리가 급작스럽게 떨리기 시작했다. 민준이를 의심하게 만든 그 박물관 사촌동생 얘기 말이야. 그게 사실이 아니야. 정호는 눈물을 닦으며 영식을 바라봤다. 무슨 소리야? 나도 자네가 소장한 고서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고 있었어. 몇 년 전 골동품 전문가한테 들었거든. 자네가 가진 조선시대 필사본들이 박물관에서도 탐낼 만한 희귀본이라고. 영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래서 내가 욕심을 냈던 거야. 정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식을 쳐다봤다. 설마. 미안해, 정호야. 내가 민준이를 이간질한 거야. 자네와 민준이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서 자네가 외로워졌을 때 내가 다가가려고 했던 거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네 유산에 손을 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영식은 고개를 숙이며 참회하듯 말했다. 정호의 분노가 치솟았다. 영식아,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30년 동료였는데.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탐욕에 눈이 멀었어. 민준이한테는 선생님 유산을 노리지 말라고 경고해서 그의 경계심을 풀게 만들었고, 자네한테는 민준이가 유산을 노린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그제서야 정호는 모든 퍼즐이 완성되는 것을 느꼈다. 민준의 이상한 행동들,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눈빛, 그리고 영식의 교묘한 이간질.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럼 민준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자네 건강만 걱정했어. 유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 오히려 그 애는 자네 병을 치료할 약초를 찾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영식이 스마트폰으로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다. 민준의 집 책상 위에는 한방의학 서적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항암에 효과적인 천연 약초 관련 논문들이 띄워져 있었다. 수첩에는 정호의 증상을 세심하게 기록한 내용들과 함께 선생님께 드릴 약초 배합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민준이가 자네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알겠어? 그 애는 한의사도 아닌데 자네 병을 고치려고 혼자서 이 모든 걸 공부한 거야. 정호는 민준이 써놓은 메모장의 한 구석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거기에는 선생님 30년 전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살려주신 것처럼 이번엔 제가 선생님을 살려드리겠습니다라는 다짐이 적혀 있었다. 민준이가 가져온 도시락은 독이 아니었어. 기적의 약이었던 거지. 그리고 민준이의 헌신적인 사랑은 돈이라는 유산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었고, 영식의 목소리도 울먹였다. 정호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분노했다. 동시에 탐욕에 눈이 멀어 소중한 사제관계를 이용하려 했던 영식에 대한 배신감도 컸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오직 자신만을 걱정해왔던 민준의 진심에 대한 사무치는 미안함이었다. 내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나. 정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민준이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영식이 정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늦지 않았어, 정호야. 민준이는 아직도 자네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연락해 볼게. 그 순간 정호는 결심했다. 당장 민준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라도 용서를 구하겠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정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영식과 함께 민준의 집으로 향했다. 가는 길 내내 정호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과연 민준이 자신을 용서해 줄까? 30년간 쌓아온 사제간의 정을 한순간의 의심으로 무너뜨린 자신을 받아줄까? 민준의 집 앞에서 영식이 먼저 초인종을 눌렀다. 민준아, 나야. 최영식 선생이야. 박정호 선생님과 함께 왔어. 문이 열리자 민준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정호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 봅니다. 그 순간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민준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호는 민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너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쓸데없는 의심만 했다. 너를 믿지 못한 내가 정말 바보였다. 민준은 당황하며 정호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선생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를 믿지 못하신 것이 당연합니다. 저였다면 더 크게 오해했을 겁니다. 아니야, 민준아. 너는 30년 전 약속을 지키려 했던 거구나. 어머니 은혜를 갚듯이 나를 치료하려 했던 거지. 정호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독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나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약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다. 민준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선생님, 저는 정말로 선생님 건강만 걱정했어요. 3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민준아, 내 선생님께 꼭 은혜를 갚아라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보려 했던 거예요. 정호는 민준이 어머니까지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더욱 가슴이 아팠다. 민준아,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부족한 스승이었다.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은 제게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더욱 선생님 건강이 걱정됐던 거예요. 민준이 정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원망 대신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다. 영식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호야, 민준이한테 내가 한 짓도 말해야겠어. 정호는 영식의 배신과 거짓말에 대해 민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준은 놀라면서도 그럼 선생님이 저를 의심하신 게 더욱 당연하네요. 라고 말하며 오히려 정호를 위로했다. 민준아, 앞으로는 절대 너를 의심하지 않을게. 그리고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다. 혹시 괜찮다면 내 아들이 되어주지 않겠니? 법적으로 말이야. 민준은 깜짝 놀라며 정호를 바라봤다. 선생님, 정말로요? 응. 너에게는 이미 가족이 있겠지만 나에게는 너 말고는 아무도 없어. 내가 가진 모든 것, 그 고서들까지도 모두 내가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돈보다 훨씬 값진 사랑을 주는 너에게 말이야. 민준은 감격하여 정호를 꼭 안았다. 선생님,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정말 아들이 되어도 될까요? 둘은 뜨거운 포옹을 나누며 오해의 벽을 완전히 허물었다. 30년 전 교실에서 시작된 사제관계가 이제는 진정한 가족관계로 발전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정호는 민준이 가져다주는 도시락을 의심 없이 받아 먹었다. 그 쓴맛이 때로는 달게 느껴지기도 했다. 민준이 준 사랑의 약 덕분에 정호의 병세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병도 함께 치유되었다는 것이었다. 정호는 이제 겉모습만 보고 타인을 판단하지 않는다. 겉으로 드러난 사실이 전부는 아니며 때로는 오해 속에서 더 큰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라는 것도 배웠다. 오늘도 민주는 아버지가 된 선생님을 찾아왔다. 도시락을 건네는 그의 손에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느껴진다. 정호에게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밥상이 없다. 따뜻한 도시락과 헌신적인 아들이 그의 곁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다.